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부영 호텔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건물 높이를 높여주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라산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 여행객인 6커에서 개별 여행객인 싼커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80살이 넘는 전국 최고령 연극단의 오디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해안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부영호텔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고도 완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지역에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 예정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9층, 35m로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이곳의 고도는 5층, 20m 이하였습니다. 제주도가 5달 뒤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내주며 경관 고도 규제 계획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였고 다시 2달 뒤 서귀포시가 경관 고도 규제 계획을 수립해 고도를 9층으로 높여준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 대상이고 이제라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이 달라지면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새로 마련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다는 겁니다. 일단은 환경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적도 없고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제주도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관고도 규제계획 수립 시에 그 환경영향평가 저감 방안이 전부 반영이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세부 시설 변경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는 상황. 제주도는 지난 5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섣불리 밝혔다가 현재 모든 절차를 보류한 채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합법화하기 위해 유원지에도 콘도미니엄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은 주민 복리를 위한 오락과 휴양시설로 규정된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와 관광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숙박시설은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지하수와 경관 1, 2등급 지역 등은 유원지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16 도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은데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도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516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시외버스와 충돌한 겁니다.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는 보험금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 지점에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보험금 일부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구간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많았는데도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었다며 제주도가 보험금의 20%인 9,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주된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 이곳에는 이처럼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은 물론 중앙 분리대와 내리막 경사 안내 표지도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이전에도 위험과 극커브 표지판은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앞으로 안전시설은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미끄럼 방지막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서 최소한이 위험 요소가 제거되도록.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 516도로 숲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18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성향이 단체로 움직이는 유커에서 개별 여행객인 싼커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관광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관광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곱게 뻗은 삼나무가 우거진 신성한 사려니숲.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신랑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내년 결혼을 앞둔 중국인 예비 부부. 제주 여행을 하던 중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인터넷으로 웨딩 촬영 업체를 검색한 겁니다. 就是因为这边生活节奏比较慢，比较适合度假。环境比较好。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 상점가. 개별 관광객, 쌍커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제주를 직접 찾은 중국인 개별 관광객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패키지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20%포인트나 하락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과 물가, 음식과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높다 보니 제주 여행이 불편하다는 개별 여행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就是如果要去远一点的地方的话，坐公交车会比较麻烦一点。 일본의 예를 들면 무료 번역 앱이라든지 무료 통역 앱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는 무인 발권기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언어 소통이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10%로 일본인의 3분의 1 수준. 개별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유행성 눈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도내 병원의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많았고 전국 평균보다도 4배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을 통해 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이면 제주 도민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공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평균 나이가 80살이 넘는 전국 최고령 연극단의 오디션 현장을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할머니가 긴장된 표정으로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더듬거리는 말투로 한자 한자 최선을 다해 대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보고 밥 먹으면 되는 걸. 노래까지 부르며 숨겨왔던 끼를 드러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실버스타 연극단의 오디션 현장. 해녀와 농민, 식당 주인과 은퇴한 사업가 등의 70대 초반에서 90대까지 나이도 다양합니다. 이런 거 이그랭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나 보전 온 것이 처음 나와는 그냥 막 마음이 떨리고 음식을 걷질 못합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션에서 뽑힌 단원 10명은 내년 3월까지 매주 2차례 연습을 거쳐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5년 전 만들어진 연극단은 보호센터와 양로원 등을 돌며 해마다 10여 차례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가 돼서 연극 공연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자기 자긍심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제주.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교체를 놓고 교육청과 일부 학교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96개 학교 가운데 16개 학교가 관리가 편하다며 우레탄 트랙을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교체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운동장 조성 결정권은 학교장이 갖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적 공중화장실에 처음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노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해변 공연장 공공화장실에 SOS 안심 비상벨 21개를 설치하고 오늘 개통식과 함께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 상황 시 안심 비상벨을 누르면 112로 곧바로 연결돼 경찰이 출동하고 출입구의 CCTV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의 스마트 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오늘 개관한 제주 스마트 복지관은 별도의 복지관 건물 없이 전화나 SNS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 사례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마트 복지관은 정부 3.0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돼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평화나비는 오늘 제주시 노형동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갖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양국 외교장관의 합의는 무효라며 화해치유재단 운영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 평화의 소녀상에 원인 불명의 상처가 발생했다며 외부의 훼손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장에 김준기 예술과학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준기 내정자는 올해 48살에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홍익대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가나 아트센터 전시기획을 시작으로 부산 비엔날레 전시기획팀장, 대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제주도 내 한 파출소 소장이 근무일지를 조작해 초과 근무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내 한 파출소 소장인 강모 경감은 지난달 부하 직원을 시켜 8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파출소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